자, 2007년 11월 노무현 정권 말기죠. 그 직전에 2007년 10월 4일날 노무현 대통령은 척헌들을 끌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NLL을 갖다가 양보하는 이야기를 했니 안 했니 해서 지난 2013년에 되게 시끄러웠고 또 까보고 어쩌고까지 갔는데요. 그러다가 끝장은 또 허지부지 났죠. 문제를 제기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시끄럽습니다. 요지는요, 그때 미국의 유엔에서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갖다가 추진했는데 그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한국이 기권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북한에 물어봤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2004년에는 북한의 유엔 결의안, 인권 결의안 이 채택 시도에 불참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에는 기권을 했고, 2006년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해놓으니까 할 수 없이 찬성을 했고, 2007년에는 북한에 물어보고 또 기권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신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 보수주의를 이렇게 제대로 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진 인물들이 황장엽 씨를 미국으로 불러서 대화도 했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당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작 같은 동포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한국 정부와 충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당시 이 존 볼트라는 미국의 네오콘 출신의 유엔 대사가요, 굉장히 북한 인권안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국가들도 많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북한의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딱 한 번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2006년만 찬성했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기권을 했는데, 그 2007년에 기권한 이유가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는데, 거기에 당시의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너댓 명이 계속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 결국은 기권하려 하니까 송민순 장관이 노 대통령한테 몇 장짜리 글을 적어 보내서 결국 노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봐라 하고는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그러니까 첫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 16일 날 했고, 15일에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정, 김만복이, 백정천이 기권을 주장을 했고, 송민순 씨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16일 날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경론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고, 그 사이 본인이 몇 장짜리 편지로 간곡히 이거는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글을 보냈고, 그래서 대통령이 비서실장 지시하에 다시 논의해봐라 이렇게 한 부분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한 자였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재인 측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표의 역할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기권 결정을 이미 내렸고 결정된 사실을 북한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 그걸 갖고 잘못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고, 회의 주제는 문재인이 한 게 아니라 안보실장 백총천이 했다라는 거고, 또 송민순 당시 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가 노 대통령이 당시 싱가포르에 갔는데, 아시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갔는데, 거기에서 안보실장이 쪽지를 가져와서 내 대통령한테 줬는데 그것이 북한에 물어보고 온 북한의 답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북한에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아니, 옳은 말을 주장한 사람을 격려를 해야지 옳은 말을 한 사람에게 사표를 받는다니요.
자,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상 이걸 반대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찬성하자니 북한이 걸리고, 그래서 찬성을 하고 장관은 사표받고,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라고 했는데 자신이 고소문 성격의 자필 편지를 노 대통령에게 보내서 다시 회의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났다. 지금 그렇게 요약하자면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제 문성근 씨 등이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들은 옛날에 총풍도 북한 보고 너네들이 당시 북풍이라고 해서 총 쏴달라고 대선 시기에 부탁도 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넣어서. 또 유신에 대해서 이 72년에 유신하기 전에 북한의 사전에 유락을 보내서 설명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고 내통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내통을 했다고 새누리당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통이라는 발언은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문재인 전 대표는 내통이라 대단히 모욕적이다. 당 대표라는 분이 검도도 없이 내통이라는 새누리당이 전문적인 표현을 쓰느냐. 앞으로 비난하면서 등 뒤로 뒷거래 북풍 총풍 선거만 타고 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관계에 철학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정치합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송민순 장관은 2017년 11월 20일 날 싱가포르에서 백종천 실장이 대통령 앞에 쪽지를 들고 있었고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고 읽어보라고 건네줬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인권 계리안에 대한 북한의 이 반응이나 동향 보고로 추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물어보기로 18일 날 결정을 하고 20일 날 실제 그 쪽지가 왔을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자, 송민순 전 장관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 외교부 장관을 했고 18대 당시에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한 야권 인물인데 왜 이런 이 글을 써가지고 시끄러운 일을 자초했을까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요, 빙하는 움직인다 였는데, 자, 이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전혀 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NLL 파동 때 하도 뒤에서 그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송민순 전 장관은 뭐 반기문한테 줄을 서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니냐, 내용 중에 반기문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부분은 있고 꼭 이렇게 예민한 내용을 일부러 넣어서 쓴 부분은 정치적으로 줄 서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없고 이런 거는 여기서 전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진실을 가리는 거지요. 실제로 북한에 물어보고 북한 인권 계리안을 갖다가 찬성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북한에 정상회담을 한 직후였고 전날 북한 총리가 왔다 갔고 또 그때쯤 김양근이도 왔다 갔다 했죠. 이럴 때라고 해서 한국의 국민, 우리 지금 헌법에요,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은 지금 한반도라고 하면서 북한의 국민들도 사실상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의 한쪽에 영역이 마지 못해서 못 미치는 쪽에 우리 국민들이 한마디로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학대를 하고 굶어 죽어가고 각종 북한의 어떤 학대에 시달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유엔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도해서 앞에 나가지는 못할 망정 찬성을 해야지. 그걸 북한에 물어보겠다면 북한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찬성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송민순이 이거를 쓴 의도가 뭐든 알 필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왜 그런 걸 따져야 됩니까? 중요한 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항상 평소 몇 가지 행동을 보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에 대해서 계속 말장난을 하면서 지금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거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빗대어서 북한 인권 계리안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마디로 북한 인권 계리안 기권하자고 이야기했던 부분,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고 뭉개고 지난번에 NLL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요, 정말 웃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보면 말입니다. 2007년에 정상회담에서 2007년 10월 4일입니까? 한반도 평화협정, 불가침 협정이 3자 혹은 4자 간에 하자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있었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하나도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을 쏘은 마당에 그 핵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말 한마디도 못 끌어내면서 가서 NLL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무슨 논의하자라는 핑계하에 NLL을 없애자라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더 나아가 가지고 지금 말입니다. 불가침 협정이나 평화협정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이건 처주의 일입니다. 제 말이 과한 것 같습니까? 매국노가 다르게 매국노입니까? 그것뿐입니까? 2005년에요. 11월 달에 경주에서 노무현 조지 W 부시 간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역대 정상회담 중에서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가요, 낸 회고록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당시에 이 내용을 들어가지고 한 월간지에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당시 미국의 재무부가 방콕 델타 아시아에 북한 자금 동결을 했죠. 북한이 핵을 갖다가 계속 추진하는 의혹이 있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시간 동안에 여러 번 이걸 갖다가 좀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부시 대통령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조지 W 부시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미국에서도 마약이나 위패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때 북한이 마약이나 위패를 해가 돈을 벌여가지고 이런 은행들을 통해서 세탁을 해서 북한에 갖고 가서 핵을 만든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아닙니까? 자,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묶어놓은 돈, 북한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서 그걸 쓰려고 하는데 그 돈을 풀어주라고 했다. 또 한국의 정상회담 하면서 불가침 협정이나 평화협정에 대해서 논의했다. 자, 이쯤 되면 북한에 물어보고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자라는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 포로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거라고 말한 노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갔다 오자마자요, 전시작전권 환수 받겠다고 해가지고 럼스펠드를 청와대로 불러서 환수를 받으려니까 럼스펠드가 우리는 그렇게 이미 주려고 준비다 했는데 뭘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여 말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했던 정권에서 이렇게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직접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장관이 회고록을 쓸 때는 비망록이라 해서 꼼꼼하게 전부 기록을 하고요. 또 필요한 자료나 공문 이런 것들 중에 완전 비문이 아닌 거는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고소가 들어올 건가를, 특히 청와대에서 자기가 했던 일들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준비해서 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을 받은 다음에 회고록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람 회고록 냈다가 문제가 돼서 그다 드린 거 보셨습니까? 자, 그렇게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요, 아니라고 하면 그걸 말로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지 말고요, 여기에 연관됐던 이재정, 또 김만복 이 사람도 웃기는데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팩스로 공천 신청 내고 당비도 냈다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때는 또 이걸 끌어들이는 게 도움되겠다 했다가 며칠 뒤에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출당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 김만복, 백종천, 이런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4명이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송민순 전 장관을 고소 고발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위를 가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한마디로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서 가장 북한을 옹호하는 쪽에 서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에 미군이 28,000명이 있고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각종 교류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쳐넣을 정도였으니 오늘날 미국에서 한국을 버린다라고 한들 이게 어색합니까? 자, 이 문제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문제, 우병우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이게 공세로 놓는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음 수순에서 최순실 문제 언급할 겁니다. 적어도 그런 헛소리를 나한테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정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고 한국의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박근혜 정권의 뭐 스캔들 문제는 저는 관심도 없고 또 그 문제도 제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북풍이니 색깔론이니 이야기하지 말고요. 옛날에 북한에 총 쏴달라 했던 놈도 고소 고발하세요. 그놈도 잡아오고 유신시대 때 유락이도 뭐 돌아가시으면 다 뒤져봅시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 다 져야죠. 설사 박정희 대통령이든 이해창이든 누구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권이 이따인 짓들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갖고 물타기 하려 하지 마세요. 자,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당시를 남북관계의 황금기라 했는데 황금기에 핵폭탄이 만들어졌고 예? 이래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재인 대표 선제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 하는 말로 평화 깨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낮은 수준 정치하지 말자 그랬는데요. 그래 문재인 대표가 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는 북한에 물어보고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는 겁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가요. 대선에 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야권의 인물들, 중요한 사람들로부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안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요. 안보에 대한,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뭐고 그것이 누가 찔러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입으로 떠드는 것인지 정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박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버지가 북한의 흥남에 살다가 와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로서 안보가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가 이야기할 때요. 내 문재인 대표가 여러 가지 일 터질 때마다 빨리 털으라 했죠.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북한하고 뭐가 좀 잘 돼서 살살 달래가 북한이 핵도 폐기하고 잘 할 거라고 판단 미스를 해서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황당하기 거지없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래서 이거는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분명한 시각을 고치지 않으면 저는 대선 후보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썩어 빠져서 망해가는 나라라 하더라도요. 그런 안보관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두고 적당히 포장을 해서 중도니 우측이니 우클릭이니 하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물었으니 그냥 놔놓겠습니까? 자, 저는 새누리당이요. 지난번에 무슨 북한의 사드 배치 어쩌고 저거 동네는 오지 말라면서 하는 짓거리도 마음에 안 듭니다. 굉장히 위선도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새누리당을 좋아합니까? 이 인간들도요. 정말 썩은 기득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요.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니까 이번에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M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보관 한번 확실히 밝혀보세요.